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우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의 의미는 더욱 깊어지고 때로는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떤 벗을 곁에 두어야 하며 어떤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삶에 해가 될 수 있는 관계는 어떻게 현명하게 분별하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깊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되새기며 더욱 풍요로운 관계 속에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는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가 50대에 접어들면 삶의 많은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오랜 친구들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는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 부모님과의 이별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상실을 넘어 내 삶의 큰 부분을 이루었던 기억과 유대감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깊은 상실감을 동반합니다. 또한 성장한 자녀들이 품을 떠나 독립하는 시기가 되며 이로 인해 텅 빈 둥지 증후군을 겪거나 자녀 중심이었던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과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직장에서의 퇴직을 맞이하면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보던 얼굴들이 사라지고 공유하던 일상의 리듬이 깨지면서 어떤 분들은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50대는 우리 삶에서 많은 이별과 떠남을 겪게 되는 시기이며 그만큼 기존의 관계들을 돌아보고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재구축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정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그 소중함이 간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넓고 얕은 관계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을 찾았다면 중년 이후에는 소수의 깊고 진실된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진정한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은 시절에는 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것이 사실은 이익을 위한 관계였거나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표면적인 관계였음을 50대쯤에야 비로소 명확하게 판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깨닫는 시기인 것이죠. 이 시기의 우정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모자이크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순간들을 친구들이 생생하게 기억해주고 함께했던 어릴 적 추억이나 학창 시절의 에피소드를 떠올리며 야, 너 옛날에 이랬잖아 하고 웃음꽃을 피울 때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듯 우리의 삶은 비로소 더욱 완성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우리의 정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힘들 때 말없이 곁을 지켜주거나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는 친구의 존재는 어떤 치료보다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은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일어설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중요한 결정에도 영향을 주어 친구들의 진지한 조언 한마디가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바꾸거나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또래 친구들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우정 또한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젊은 벗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나 사고방식을 배우고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며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참신한 시각과 열정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연륜 깊은 벗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훨씬 많은 벗과의 대화를 통해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대를 초월한 관계들은 우리의 삶의 지평을 더욱 넓혀주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며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은 분명 큰 행운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벗이 되기 위해 애쓰고 성숙한 자세로 관계에 임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정은 상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만 계속 베풀거나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은 우정이라기보다는 희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 주고받는 균형 속에서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오늘부터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노력하는 마음은 반드시 상대에게 전해질 것이며 분명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마치 자석처럼 좋은 기운을 끌어당겨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20대, 30대의 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벗들은 나의 오랜 시간과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수많은 삶의 굴곡을 함께 넘어서며 오랜 세월을 거쳐 검증된 존재들이기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랜 벗들과의 관계는 마치 잘 익은 포도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맛을 내고 더욱 향기롭게 우리의 삶을 채워줍니다. 그들은 우리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함께 응원해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반드시 만나야 할 벗을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슈퍼 친구이고 다른 하나는 삽 친구입니다. 먼저 슈퍼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주고 고마웠던 기억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어릴 적 힘들었던 순간에 용기를 주거나 좌절했을 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때로는 나를 위해 기꺼이 나서주고 내 편이 되어주며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유머를 나누던 바로 그런 벗들이죠. 이들은 나의 인생의 슈퍼맨과 같은 존재입니다. 옛날에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봐도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나의 삶을 지지해주며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은 관계가 멀어졌더라도 저는 이 슈퍼 친구들에게 먼저 용기를 내어 연락을 취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벼운 문자나 전화 한 통, 혹은 SNS를 통해서라도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세월이 흐르면서 친구들도 아프거나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경우가 생기니 남은 벗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번호부를 뒤져보고 옛날에 고마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작은 선물이나 마음을 담은 따뜻한 이모티콘이라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친구는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억해 줄 것이고 잊고 지냈던 소중한 인연이 다시금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다가가 옛 법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인연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찬란했던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아주고 우리의 삶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이 인생의 르네상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삽친구입니다. 이 벗은 흔히 말하는 삽질한다는 것처럼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나를 위해 나서주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한밤중에 급한 일이 생겨 도움을 요청하면 망설이다가도 삽 어디에 있냐고 물어봐 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든든하고 믿음직한 벗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이 편할까요?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삽친구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어려움에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진정으로 좋은 친구라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따끔하게 충고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줄 수도 있겠죠. 그들의 진심 어린 조언은 때로는 쓰게 느껴질지라도 결국 우리를 위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처럼 가볍게 어울리거나 낯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잘 보이려 하거나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은 새로운 관계 형성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고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은 많은 용기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옛 벗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반바지나 잠옷 차림으로 있거나 조금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더라도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도 심지어는 가끔 인간적인 실수를 하더라도 그저 이해해주고 편안하게 받아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 벅차고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우리가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허물까지도 감싸 안아주며 우리가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지만 이 소중한 벗들도 언젠가는 아프거나 우리와 또 다른 이별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죠. 그러니 그 전에 먼저 만나서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서로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아름다운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 가십시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손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해가 되는 관계를 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정도가 되면 손절이고 뭐고 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벗들이 이미 아프거나 세상을 떠났을 테니까요. 남아있는 인연들이 더욱 소중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명이 길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짧은 생을 살며 가족 중심의 부양 시스템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우리를 부양하지 않는 마지막 세대이자 부양을 받지 못한 첫 세대인 마처 세대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탱해 줄 새로운 관계 네트워크가 절실합니다. 단순히 옛 친구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소중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손절의 시대가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고 지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연결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망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 건강 유지, 사회적 복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까지 받쳐주어 우리가 오랫동안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벗을 만나고 더욱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시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관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활력을 얻고 삶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연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안전한 공동체를 찾아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가까운 노인복지관을, 좀 더 젊은 분들이라면 사회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보세요. 이곳들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 공간을 넘어 하나의 학습 공동체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평생 학습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 강좌, 취미 동호회, 지역 봉사 단체, 혹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 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등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취향과 지향점,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서로 같은 취미를 공유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학습 공동체는 매우 건강한 만남의 장이 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인생에 나아갈 바를 긍정적으로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수련하며 점점 더 괜찮은 자신과 타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온전히 성장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배우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러한 학습 공동체에서는 나와 비슷한 성향과 욕망,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마치 거울과도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가까운 복지관이나 평생 학습관, 도서관의 다양한 클래스, 사이버 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등을 통해 새로운 학습을 도모해 보십시오. 이는 분명 의미 있고 재미있으며 때로는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즐거운 인생 순례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더욱 정교한 인생의 필터가 생겨 진정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을 더욱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혹은 반드시 도망가야 할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교묘하게 장악하고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하거나 심리적 권력을 획득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며 자신의 감정이나 기억이 틀렸다고 주입하여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시간과 돈, 심지어는 마음까지 교묘하게 편취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맞고 여러분은 그 관계에서 용기를 내어 도망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들의 교묘한 지배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스라이팅에 잘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어떤 것에 있어서 거절을 잘 못하고 기본적으로 심성이 착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지나치게 고민하는 사람들, 또 내가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아봤거나 어렸을 때 굉장히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누군가가 강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머리 구조가 형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스스로 내가 가스라이팅에 잘 당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통해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세상의 모든 조언이나 이야기가 곧 가스라이팅은 아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충고와 자신의 이익을 가져가고 나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행동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가고 나를 지배하려고 들며 통제하려 하고 그것을 통해 모종의 이익을 가져간다면 이 사람은 나를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관계는 단호하게 손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루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루밍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주로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시키고 다른 어떤 정보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의 정보만이 맞고 자신의 말만이 진실이라고 세뇌하는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몸이나 돈을 편취하거나 그 사람의 삶을 완벽하게 지배하여 그 뒤에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뉴스에서는 주로 성적 착취와 관련하여 보도되기에 그루밍하면 성적인 것을 떠올릴 수 있지만 성인기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금전적, 심리적 착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외부와의 모든 연결을 차단하려 하고 어떤 정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오직 자신의 정보만이 상대방의 머릿속을 완벽하게 지배하려 한다면 이 또한 그루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관계에 이미 깊이 들어가 있다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좁혀 스스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 자꾸 주변에서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이야기해 줄 때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말보다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 사람 정도에게 이 관계가 이상한가 아닌가를 객관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이때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 같은 전문가가 포함되면 더욱 좋습니다. 그들의 정확한 판별을 통해 자신이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을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관계에서 도망가야 합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려 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큰 상처와 손실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잘 사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관계의 질에 집중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며 좋아하는 일에 주저없이 도전하고 자신의 행복을 가장 먼저 챙기는 이러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단순히 편안한 노년을 넘어 진정으로 의미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가치들입니다. 나이 듦은 결코 퇴화나 쇠퇴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지혜를 터득하며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위로가 되어 앞으로의 날들을 더욱 찬란하게 가꾸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깊어지는 세월 속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오늘이 평온하고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